회유가 있었다라면서 그 증거는 술판이다 라는 건데 술판에 대한 증거를 못 대고 있는 셈이에요. 날짜도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판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회유다라고 민주당과 이화영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회유의 증거가 술판 아니었던가? 라는 질문 되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 대목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서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의 법적 효력을 흔들기 위해서 회유와 술판이 등장한 것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그 진술은 쌍방울이 다 대납해줬다라는 걸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법적으로 뭐 술판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이 아니라고 하니까 술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곧 6월이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무죄 선고가 1심이 내려질 텐데 이렇게 술판이 있었고 회유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는 못 대고 있는 것들이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큼의 유효 타가 됩니까? 유효타가 안 될 걸로 보여요. 왜냐면요, 그 지금 검찰이 공개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보면은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면은 판사가 되물었을 겁니다. 이거 피고인이 마신 게 맞아요. 뭐 그다음에 재반 정황에 관해서 아마 자세히 물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은 재판부는 별로 관심 없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은요. 국정원 증거가 있어요. 북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판부와 변호인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화영 씨의 변호인들도 그 국정원 자료들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물증에 따라서 판단이 나올 것이고 이화영 씨의 진술은 그것을 보강하는 정도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아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뭐 회유가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보는 내내 의문이 뭐냐면은 이화영 씨 쪽에서는 그래 뭐 술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진술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진술하게 됐다는 것인지 그걸 핵심을 전면에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해요. 계속 술판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문제 가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요, 그 뭐 술판을 벌였다고 하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 모해 위증 교사로 직접 고발하십시오. 이재명 대표 보고 직접 고발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검찰이 그렇게 하도록 조사를 한 것이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고의 그 위험을 안고 직접 고발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관련된 내용을 수사해서 명확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거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저는 모해 위증 교사로 고발하는지를 보면은 이 문제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 말로만 저러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화영 전 대표가 시점, 장소,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확정적으로 단정을 해서 그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저때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저 술판 진술 중에서 100% 사실로 특정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시간, 장소, 누구랑 마셨는지 아예 누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특정을 지금 못하고 계속 말을 바꿨잖아요. 네. 이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단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정혁진 변호사 서재 안에 근거 있는 거. 예. 그 얘기를 누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혁진 변호사 수입으로 봐서 100% 사실로 보여요. 그 정도 수준이다. 예.
그러면 옆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하러 가자. 이제 정혁진 변호사 집 앞에 빨리 문 열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문 안 열어주나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오는데 집에 CCTV가 있으면 공개하라. 있을 텐데 벌써 집에 CCTV도 없고 또 CCTV 있다고 해다 3개월마다 바꾸는 걸 어떻게 없는 CCTV 바꿔진 CCTV를 뭐 포렌식까지 하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 사실이다가 아니라 사실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100% 사실 논란으로까지 가는데 사실 그건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알아요. 100% 아닐 가능성이. 그러니까 사실이라면이 전제가 되는 거고요. 뭐 정혁진 변호사 집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부자죠. 밥 사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 바쁜 시점에 저렇게 논쟁을 해야 될 것인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것은 판사가 해결해야 될 네. 결론에 대한 문제이고. 혹시 네. 본질은 저 곧 유무죄가 선고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여부를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 혹은 아니냐라는 여부를 이 술판 논란으로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제대로 된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술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화영의 진술에 대해서 100% 사실로 보인다라면서 검찰의 술판 회유까지 판을 크게 키우는 게 혹 술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의도적으로 이 대표의 인지 여부 논란을 덮기 위해서 술판으로 그런 어떤 의도적인 문제 제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조간신문을 보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본질은 이화영 본인이 이익을 볼 것이냐 이 사건으로 인해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재명 재판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 따라 기본적으로 뭡니까? 김성태가 드러나는 이유는 김성태와 검찰의 함통속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김성태 전체 말하자면 진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그리고 이화영 의원의 논의가 한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그 논의 자체가 사실은 강압적이었다라고 하는 일관적인 부분을 통해서 바로 나아갈 즉 이화영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바로 자기의 그것이 대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지연 전술이거나 혼란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판에 가면서 검찰이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출판 의혹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보실까요?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느냐? 바뀌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100% 사실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검찰이 말을 바꿨다라고 대표께서는 언급하신 걸까요? 조규현 변호사님. 뭐 제가 저 말씀을 어떤 주제에서 한지는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논의됐던 그런 부분이겠죠. 뭐 술자리의 진위 여부, 누가 먹었느냐의 논란을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검찰이 이화영이 먹었다고 하지 않느냐로 자꾸 몰고 가는 이런 검찰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여지고요. 장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억의 어떤 불명확성을 가지고 검찰이 이거 확실하게 잡았다라는 취지로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민주당의 계속적인 입장은 출정 기록 전체를 내라는 겁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하기로는 법원은 이 전체 출정 기록을 제출하라고 해서 검찰이 아마 법원에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송 변호사님은 법원은 이 진위 여부가 6월 7일 선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정원의 자료가 실제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 묵인 내지 동조 혹은 지시까지 있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방북 초청에 대한 어떤 문서 같은 것들도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2018년, 19년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뭐 방북 대납 내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이거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는 내용들이고 결국에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진술에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번복된 진술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가 유무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논란이 사실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대응하느냐. 이 사건 전체의 구조가 흔들릴 위험을 검찰도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다. 단순히 수사에 대한 신뢰성 훼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지난 2년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찰의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법원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의 대응 또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검찰이 말을 바꿨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활을 걸고 있는 건 검찰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이 되고 이재명 대표 장에 있지 않습니까? 안면인식장에. 그게 아직까지도 낫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 아니겠습니까? 장소, 시간, 술 마신 것까지도 말을 쫙 바꾸고 있는 거는 이화영 부지사인데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하고 검찰을 착각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술과 회가 왜 중요하느냐. 술과 회, 소주와 연어회는요. 회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유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진술이냐. 첫 번째, 정진상의 요구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시도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방북하는 데 있어서 힘이 벅차가지고 김성태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모든 재반 과정 같은 것들을 뭐 돈이 필요하다,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다 보고했다. 이런 진술이거든요. 그런데 술과 연어회가 없었으니까 회유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회유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이화영 부지사의 이와 같은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깨기 위해서 술과 연어회를 들먹거렸는데 그 시도가 실패한 거죠.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받았었잖아요.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지만 그때 문제가 됐던 혐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백현동 위증교사 쌍방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쌍방울에 대해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때 결정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화영 부지사의 그 기존 진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그 기존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화영 진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유창훈 판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부적절한 개입이 뭐냐. 그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막 수시로 들락날락했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부인 백모 씨가 이렇게 법정에서 소란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개입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세 번째 뭐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인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재판을 통해서 당시 유창훈 부장판사가 부족했다라고 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개입이 이번에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화영 부지사의 혐의는요. 15년 받았는데 구형을 받았는데 구형을 검찰이 15년 했는데 12년은 뇌물과 관련된 그 혐의고요. 3년이 외국환 거래법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혐의가 그렇게 중한 혐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총체적으로 나서느냐. 이게 피의자가 피고인이 이화영에서 이재명으로 가는 순간 외국환 거래법에서 제3자 뇌물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판결이 나온 거에 따라 가지고 이화영의 판결이 중요하다. 이화영 판결이 나온 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쌍방울 관련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혐의는 단순히 이화영과 같은 외국환 거래법이 아니고 뇌물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조기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들 전해드렸습니다.